엄마, 요양원 가세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아들은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순애, 76살. 이게 내 마지막인가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됐어요. 지금은 혼자예요. 작은 전셋집에 덩그러니 남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뻗었다가 허공만 만져요. 여보. 대답은 없어도 나도 모르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거립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밥을 챙겨 먹기도 귀찮았어요. 냉장고에 김치 한 통, 밥 한 숟가락. 그렇게 하루를 버텼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안 드세요? 가끔 딸아이가 전화로 걱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TV를 켜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소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의논한 게 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데? 나는 물었어요. 요양원이요,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요양원?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둘째도 거들었어요. 거기 가시면 안전하잖아요. 밥도 나오고 간호사도 있고. 자식들은 효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걸을 수도 있어요. 밥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꼭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들들은 이미 결정한 듯 말했어요. 다음 주에 같이 견학 가요. 시설 좋은데 알아봤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돌봄은 있대, 삶은 없는 곳 같았어요. 친구 말순이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사람 사는 기분이 없어.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거든요. 나도 그렇게 될까? 가슴이 답답해서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네요. 나는 아직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가 듣나요? 이 작은 집엔 나 혼자뿐인데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김순애, 넌 이제 끝이야? 스스로에게 물었지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 아무것도 할 일 없는 하루.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가 젖었네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혼자 울음소리 내는 게 더 슬펐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 작은 물음표가 남아 있었어요. 정말 이게 유일한 길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답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순애야,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 말순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말순아.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말순이 흐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오랜 친구 최말순을 만나러 갔죠. 작년에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가봐야지. 나는 중얼거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어요. 요양원은 생각보다 컸어요. 건물이 깨끗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내 친구 최말순 면회 왔어요. 안내 데스크에 말했어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3층 302호예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가끔 휠체어 소리만 들렸어요. 3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순아, 나야. 문이 열렸어요. 말순이 서 있었는데 숨이 멎을 뻔했어요. 불과 1년 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어요. 등은 더 굽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말순이 반가워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눈빛도 죽어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더니 작은 창가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앉아, 앉아. 말순이 의자를 권했어요. 나는 앉았어요. 여긴 어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은 한숨을 쉬었어요. 밥은 잘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그럼 좋네. 나는 억지로 밝게 말했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 사는 기분은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다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야.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침 먹고, 약 먹고, 점심 먹고, 그게 하루의 전부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기 저 나무 보여? 말순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가 내 친구야. 매일 저것만 봐. 잎이 나고 지는 것만 보고 살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도 저 나무처럼 시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말순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말랐어요. 뼈만 앙상했어요. 말순아.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집에 가고 싶어. 말순이 작게 말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안 된대.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위험하면 어때? 말순이 울먹였어요. 이렇게 사는 게 더 무서워.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생각해. 오늘도 똑같은 하루구나. 내일도 모레도. 말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이게 사는 거야, 순애야? 말순이 물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TV를 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졸고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허공만 바라보셨어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모습, 그게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나는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하지만 기분은 무겁기만 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면 나도 견학을 가. 아들들이 정한 요양원. 거기도 이럴까? 등골이 오싹했어요. 버스가 왔어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원에서 노는 아이들, 산책하는 부부들, 자전거 타는 젊은이들, 모두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 말수는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절대로.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 나를 반겼어요. 그래도 여긴 내 집이야.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없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이 보였어요. 나도 곧 저렇게 될까? 말순의 핏기 없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서웠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나는 좁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창밖으로 나무 한 그루만 보였어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어요. 나 좀 내보내줘.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오네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어요.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친구 말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이게 사는 거야, 순애야? 그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니,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자가 소리쳤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일단 들어와 봐, 빨리. 미자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어요. 요양원 견학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말순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현관 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었어요. 정미자가 서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예요. 나보다 5살 어려요. 언니, 안녕하세요. 미자는 밝게 웃었어요. 숨이 차 보였어요. 어머, 미자야.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뛰어왔어? 네,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미자가 가방을 뒤졌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미자가 신나서 말했어요. 무슨 소식? 시에서 하는 어르신 임대주택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임대주택?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래요. 미자가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언니. 전단지를 받아들었어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큰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요양원 대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미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증금이 1,000만 원이래요. 미자가 설명했어요. 월세는 10만 원이고요. 뭐, 10만 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전셋집도 월세가 30만 원은 넘는데. 맞아요. 정부 지원이라서 싸대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공동 텃밭도 있대요. 가슴이 뛰었어요.
네,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을 수 있대요. 나는 전단지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텃밭을 가꿨어요. 그게 참 좋았는데 흙을 만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건강 프로그램도 있어요.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체조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대요. 문화 교실도? 네,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나는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체조하는 사진도 있었어요.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선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우리 동네 박 할머니도 신청하셨대요. 미자가 말했어요. 작년에 입주하셨는데 완전 만족하신대요. 정말?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미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도 한번 알아보세요. 요양원 가시면 안 돼요. 미자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언니는 아직 멀쩡하신데.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미자야. 빨리 신청하세요. 대기 기간이 좀 있대요. 미자가 당부하고 돌아갔어요. 나는 전단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일까? 꿈은 아닐까?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전단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과는 달랐어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 오랜만에 떠올랐어요. 새벽까지 전단지를 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또 읽었어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독립적인 생활 지원,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독립적인 생활. 그 말이 좋았어요. 누구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옷을 단정히 입고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김순애, 포기하지 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구청으로 가기로 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우울했는데 오늘은 봄빛이 환하게 느껴졌어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에 도착했어요.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임대주택 문의드리려고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네, 여기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어요.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어요.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세요? 76이고요. 혼자 살아요. 소득은요? 국민연금이 전부예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조건에 맞으시네요. 가슴이 쿵 했어요. 정말요?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대기 기간이 있어요. 얼마나요? 보통 1년 정도요. 1년.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말순처럼 되지 않을 희망. 내 발로 걷고 살 수 있는 희망. 신청할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김순애.
또박또박 썼습니다. 이게 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제출하고 나왔어요. 구청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나도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틀 후 요양원 견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다른 선택지가 생겼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줘.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1년만. 그럼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엄마, 요양원 계약서 가져왔어요. 큰아들 민수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지금 서명하시면 돼요. 둘째 창수도 말했어요.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하대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내 마지막 일까? 신청서를 낸 지 일주일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두 아들이 함께 왔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창수. 표정이 단단했어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 이야기일 거라는 걸. 요양원 말이에요. 창수가 꺼냈어요. 역시나였어요. 저번에도 말했잖니. 엄마, 우리가 알아봤어요. 민수가 팜플렛을 꺼냈어요.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정원도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있는 곳보다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어요. 밥도 잘 나오고요. 창수가 거들었어요. 간호사들도 24시간 있어요.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뵈어도 안심이잖아요. 두 아들이 번갈아 말했어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계약서 가져왔어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네, 대기자가 많아서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가요. 창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나는 팜플렛을 내려놨어요. 너희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창수도 말했어요. 우리가 효도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두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나도 알아요. 효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가 계약서를 펼쳤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펜을 내밀었어요. 나는 펜을 바라봤어요. 손을 뻗었는데 떨렸어요. 이 펜을 잡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사는 거야, 순애야? 손을 걷었어요. 잠깐만. 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너희 말도 맞아.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근데 나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게 싫어. 두 아들이 얼굴을 마주봤어요. 엄마,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손으로 밥도 지을 수 있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어.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두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래도. 사실은 말이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임대주택 신청했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임대주택이요? 창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시에서 하는 거래. 어르신들을 위한 집이래.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두 아들에게 건넸어요. 민수가 받아들었는데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읽어봐. 창수도 함께 들여다봤어요. 월세가 10만 원이래. 텃밭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어. 두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래도 요양원이 더 안전해요.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잖아요. 안전만이 다는 아니야. 내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말했어요. 나는 살고 싶어, 아직.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어. 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마음은 알겠는데요. 걱정되잖아요. 이 나이에 혼자 사시면. 민수가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오늘 결정 안 하시면 기회 없어요. 다른 분한테 넘어가요. 그건 협박처럼 들렸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넘어가는 거지, 뭐. 엄마. 두 아들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려는 건데, 효도는 고마워. 나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정할 거야. 창수가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취소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안 갈 거야. 두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민수가 쏘아붙였어요.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그럴 일 없을 거야. 한번 생각 더 해보세요, 엄마. 창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생각 많이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내 결정이야. 그날 저녁 아들들은 돌아갔어요. 화난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내 선택이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그걸 누구에게 맡길 수는 없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김순애, 잘했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이 기다려졌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눈이 감겼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싸움은 끝났어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어요. 어머니, 열쇠 받으러 오셨어요? 구청 직원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1년이나 기다리셨죠? 네. 목이 메었어요. 축하드려요, 어르신.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해냈어. 1년이 흘렀어요. 빠르면서도 느린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했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그렇게 365일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순애 어르신, 입주 가능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손이 떨렸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열쇠 받으러 오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드디어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게 전부였어요. 혼자 짐을 쌌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렇게 다짐했어요. 짐을 싸다가 사진첩을 펼쳤어요. 남편과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우리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여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대답할 리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켜봐줘.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이사 날 아침이었어요.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님이 짐을 실어줬어요. 어디 가세요? 새 집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76에 새 출발이에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진 않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어요. 3년을 살았던 전셋집이 멀어졌어요. 안녕. 속으로 인사했어요. 고마웠어. 차창 밖으로 봄이 한창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어르신. 기사님이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4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가 내 집일까? 꿈은 아닐까? 기사님이 짐을 내려줬어요. 힘내세요, 어르신.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짐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304호예요. 열쇠를 받았던 게 기억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에서 내렸어요. 복도가 넓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304호.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섰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빛이 쏟아졌어요. 여기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짐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섰어요. 천천히 돌아봤어요. 부엌이 있었어요. 작지만 충분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이 보였어요. 텃밭이 보이고 또래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해냈어.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았던 눈물, 외로웠던 밤들, 아들들과 싸웠던 날,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어요. 내가 해냈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웃었어요. 웃다가 또 울었어요. 마음이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후 일어나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걸었어요. 사진들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남편 사진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여보, 우리 새 집이야.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나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오후가 됐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웃들이 보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화분을 내놓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 새로 오셨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네, 304호예요. 저는 302호 사는 이영자예요. 악수를 나눴어요. 저는 김순애예요. 어머, 혼자 이사 오셨어요? 영자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자식들은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바빠서요. 겨우 대답했어요. 영자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 되죠. 눈물이 또 났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텃밭 모임 있어요. 텃밭이요? 네, 같이 가실래요? 그럼요. 나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공지판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노래 교실, 매주 목요일 건강 체조, 매주 토요일 텃밭 모임.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 일이 생겼어요. 함께할 사람들도 생겼어요. 방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오랜만에 제대로 한 식사였어요. 상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밥 한 술을 떴는데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맛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만든 밥이 이렇게 맛있었나?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이게 내 두 번째 봄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창수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 망설이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창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이사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1년 동안 연락 안 해서. 창수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형이랑 싸웠어요. 왜? 엄마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제가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형이 말렸어요. 창수가 훌쩍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다 지난 일이야. 목이 메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이제 새 집에서 잘 살 거야. 정말 괜찮으세요? 응, 정말. 내일 가도 돼요? 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와.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일 수도, 나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어요. 여보, 나 잘했지? 천장을 보며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했어, 순애야. 정말 잘했어. 눈이 감겼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만질 생각,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생각, 창수가 올 생각,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자, 순애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꿈이었어요. 활짝 핀 벚꽃 아래 남편이 서 있었어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게. 걱정하지 마.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어요. 아쉽지 않았어요. 이젠 보낼 수 있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아왔어요.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 스스로에게 인사했어요. 일어나서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밝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텃밭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나도 나가야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김순애,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에 영자 씨가 있었어요. 순애 씨, 텃밭 가시죠? 네. 함께 걸어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요양원만이 길이 아니구나. 그녀는 늦게나마 찾았어요. 삶을 다시 살아갈 터전을. 외로운 노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계단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이미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두 번째 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 지금 여기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시 피어나는 봄을 맞은 순애 씨를 응원해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